저는 오늘 쿠팡 로켓 배송 강의를 맡은 재테크트리의 김혜진 강사라고 합니다. 되게 많이들 반겨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네, 우선은 제가 좀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좀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 사실 로켓 배송 시작한 지 지금 4개월 차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4개월 전에는 사실 제가 좀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지금 직장인이랑 좀 병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사실 인테리어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제 본업이 이제 인테리어 업종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이 적은 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판매랑 좀 연관 있는 직업도 전혀 아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업으로 퇴근 후에 요 쿠팡을 좀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또 놀러 다니는 것을 좀 좋아하는 편이다 보니까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량이 많지 않으면은 보통 쉬거나 또 놀러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를 시작하기 전에 제 직업을 이렇게 까놓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본업이 일이 많더라도 사실 마음만 먹으면은 이제 저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시작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지금도 저는 이제 본업과 병행을 하고 있고 이제 여러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저보다 더 많이 벌어 가실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타이틀 제가 이제 5종목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쿠팡 로켓 배송을 왜 시작하게 됐는지 이 비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로켓 배송 계정 생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로켓 배송 상품 소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 노하우를 좀 풀어드리도록 할 거예요. 네 번째로는 제가 이제 쿠팡 로켓 배송 제일 궁금하시겠죠? 실제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다 까놓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매출이 좀 잘 나오게 됐던 그 수익 극대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제 쿠팡 로켓 배송 비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로켓 배송 비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빨리 시작해야 매출은 왜 그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예전에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한번 제가 택시를 이제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택시가 1시간이 지나도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요게 그때가 사람이 막 많이 택시를 타거나 이럴 시기가 아니었고 뭐 그런 시간도 아니었는데 이제 1시간 기다려서 겨우 이제 택시를 타고 이제 기사님께 한번 여쭤봤죠. 왜 이렇게 택시가 안 잡히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기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택시 기사들 전부 쿠팡 로켓 배송하러 갔다. 네, 저는 이 말을 듣고 진짜 쿠팡이 많이 커가고 있긴 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또 로켓 배송을 이제 판매를 해보진 않더라도 로켓 배송을 이용해 보신 분들은 되게 많으실 거예요. 거의 다 한 번씩은 해봤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도 쿠팡 로켓 배송을 좀 애용하는 이용자였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제가 월요일날 출근하기 전에 이제 토요일이었는데 월요일날 출근할 때 들고 가야 했던 물건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급하게 나가서 살려니까 시간은 조금 애매하고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하다가 이제 토요일 날 주문을 하게 됐어요. 쿠팡 로켓 배송으로. 그래서 이제 근데 토요일 날 시키면 일요일 날 오나? 약간 그런 의문이 들어서 이제 지식인을 찾아봤는데 요거는 제가 올린 건 아니고 저같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요거에 대한 대답으로 네, 쿠팡 자체 배송이 로켓 배송을 구매하신다면 365일 연중 무휴로 배송합니다. 라는 답변이 달려 있었어요. 이 말이 즉슨 이제 로켓 배송은 365일 동안 이렇게 그 배송을 하다 보니까 소비자분들이 사실 일반 배송보다는 당연히 로켓 배송을 체크하고 이제 쿠팡으로 구매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기사에도 로켓 배송 추석 연휴에도 멈추지 않는다 이런 기사도 올라와 있어요. 이 말인즉슨 이제 사람들은 점차 이제 로켓 배송을 또 많이 이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쿠팡 측에서는 로켓 배송 이제 상품을 좀 더 판매자를 좀 많이 섭외하려고 이제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쿠팡 로켓 배송이 돈이 좀 벌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요 쿠팡 로켓 배송 비전에서 제가 한번 검색을 직접 해봤어요. 요 쿠팡 사이트고요. 지금 조금 작게
작게 보여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으신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종이컵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제 거의 검색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조그맣게 이렇게 파란색 이렇게 뜨는 게 다 보이시죠? 요게 이제 전부 로켓 배송 상품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상품뿐만 아니라 이제 휴지를 검색을 해봤는데 이 빨간색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전부 다 로켓 배송 페이지예요. 이 쿠팡 쪽에서는 사실 로켓 배송을 좀 밀어주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본인들이 이제 사서 판매를 하고 본인들의 마진을 남기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일반 판매자들보다는 상위 노출이 되는 편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1페이지 요 면 대부분이 전체가 로켓 배송 상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켓 배송 같은 경우에는 빨리 시작하면 빨리 시작할수록 내 상품을 노출 수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판매량도 늘어나고 리뷰 수도 좀 쌓이게 되면서 또 작은 시장 이미 많이 쌓여 있는 이런 큰 포화된 시장 제외하고 이제 조금 아직까지 상품이 이제 많이 들어오지 않은 그런 작은 시장에서는 이제 빨리 시작하는 사람이 좀 상위권에 선점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로켓 배송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럼 비전은 이제 알았으니까 로켓 배송을 직접 한번 시작해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쿠팡 로켓 배송 계정 생성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켓 배송 계정을 만들 때 제한을 받아야만 입점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답부터 드리자면은 아니에요. 판매할 제품을 먼저 제한해서 계정이 생성도 가능하답니다. 그 전에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 같았으면 이 로켓 배송 계정을 생성이 되려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냐면 N사 다들 아시죠? 그 초록창 쇼핑 베스트 순위권에 있는 그런 제품들을 쿠팡 측에서 이런 거 좀 잘 팔릴 것 같으니까 우리가 좀 싸게 너네 물건을 살게. 근데 대신 많이 살 테니까 좀 싸게 팔아달라. 이렇게 해서 요 판매하는 제조사 측에서 오케이 알겠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로켓 배송 또는 로켓 프레시로 입점이 가능해요. 요거는 실제로 살 쇼핑 베스트 순위권 1위에 있는 요 할인 닭가슴살이라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쿠팡 측에서 요거를 보면은 지금 쿠팡 측에서도 최상단에 있는 3위권에 로켓 프레쉬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계정이 생성이 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예시로 쿠팡 일반 판매에서 순위권에 올라와서 잘 팔리고 있는 제품들을 쿠팡 로켓 배송의 MD분들이 이거 좀 잘 팔리니까 로켓 배송으로 좀 들어오지 않겠냐 입점 제한을 하고 이렇게 하면 계정이 생성되는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그랬었고. 근데 이거 조금만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쿠팡 측에서 상품을 제안한 이유가 잘 팔리는 제품을 쿠팡 측에서 제안을 하고 그거를 입점을 시키고 있으니까 그럼 반대로 내가 좀 잘 팔리는 제품들을 쿠팡 측에 제안을 해보면은 계정이 생성되지 않을까? 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그 부분을 좀 박 팀장님이 알려주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요게 제가 쿠팡 쪽에 잘 팔리는 제품들을 이제 제안을 하고 그게 오케이를 하면은 계정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누구나 다 제안해서 오케이를 나면은 요 로켓 배송의 이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로켓 배송 계정 생성 자체가 좀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담으로 암거래로 로켓 배송 아이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몇백에 거래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몇백씩이나 주고 굳이 이 아이디 하나? 왜 사? 아까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 말인즉슨 이제 로켓 배송 계정이 일단 만들어지기만 하면 돈이 벌리기 때문에 나는 요런 계정을 좀 받아서 어쨌든 돈을 좀 벌겠다 아시는 분들은 몇백을 주고라도 요 로켓 배송 그 계정을 사는 분들이 꽤 있으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을 주고 사지는 않았고요. 이제 계정 만들기를 위한 이제 노하우를 좀 듣고 그래서 비교적 되게 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켓 배송 아이디도 만들었겠다. 만들고 끝이 아니겠죠. 이제 진짜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로켓 배송 그 상품들을 소싱을 하셔야 되는데 로켓 배송 상품
그 판매 승인율이 5%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계정이 생성되고 나서는 그때부터 제가 잘 팔릴 것 같은 그런 아이템들을 제안서를 올리는 거예요. 그럼 그 제안서를 그 로켓배송 MD분들이 그걸 한번 보시고 이거 괜찮을 것 같다 하면 승인을 내주세요. 승인이 난 제품들은 이제 실제로 그 쿠팡 판매 사이트에서 제 상품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5%라는 말처럼 이제 예를 들어서 한 100개의 제안을 하면 5개 정도 이렇게 승인을 내줘요. 근데 어쨌든 하나라도 제품이 승인이 나기만 하면은 이게 돈이 되는 부분들은 있으시거든요.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해 드리고 어쨌든 이 상품 승인율이 좀 높으면 높을수록 매출이 올라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상품 소싱할 때 이 고려할 점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너무 당연한 말일 수도 있는데 잘 팔릴 제품일까?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잘 팔릴 제품이 찾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팔리고 매출도 올라가게 되겠죠. N사의 이제 베스트 상품이나 아니면은 뭐 조회수 그 쿠팡 네이버 광고 이런 거를 들어가 보시면은 키워드 조회를 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찾는 제품이구나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당연히 이 부분을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시기에 적절한가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초점을 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요 시기라는 거는 계절, 날씨, 그리고 뭐 행사 이런 것들에 이제 영향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계절 같은 경우에는 4개월 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디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소싱해서 그때까지 이 시간도 고려를 했기 때문에 제가 좀 판매가 시작되고 잘 팔릴 시기는 여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여름 상품을 조금 중점적으로 소싱을 해보게 되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름인데 뭐 전기장판이라든지 아니면 두꺼운 이불이라든지 이런 거를 솔직히 올리면은 MD분들이 거들떠도 안 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이건 알게 된 건데 날씨가 또 중요하더라고요. 뭐 얼마 전에 이제 비가 엄청 많이 내렸던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쿠팡 그 검색어를 보니까 이제 거의 5위권 안에 우산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이제 사람들이 비가 내리는 날에 우산을 좀 많이 사는 경향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산 같은 것들은 좀 미리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산 비가 내리니까 좀 사놓고 앞으로도 이제 장마 이런 것도 생각하고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좀 장마도 앞으로 있을 것 같고 하면서 사실 우산은 제가 소싱을 해서 넣었는데 이게 되게 잘 팔리고 있는 축에 속하고요. 그 행사 같은 경우에는 뭐 큰 행사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뭐 이런 날에는 초콜릿이나 그 관련한 포장 제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잘 팔려요. 그리고 코로나 초반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가 진짜 불티나게 팔렸었죠. 자, 그때 마스크 팔았던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어 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프레시 상품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데 요즘에는 포켓몬 스티커 때문에 포켓몬빵이 또 매번 거의 1순위를 맡을 만큼 불티나게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기도 정말 잘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쩌면 당연하면서도 진짜 중요한 게 합리적인 비용인가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밑에 조그맣게 소비자가랑 제품가를 함께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적어놨는데 합리적인 비용이라고 생각했을 때 보통 그 소비자가를 생각하거나 아니 납품가만을 생각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만 생각해서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더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소비자가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제가 벌 수 있는 돈이 너무 적어지고 그리고 또 납품가만 생각을 하게 되다 보면 이제 소비자가가 또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팔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 합리적인 비용이라는 말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서 적정 기준에 맞춰서 소싱을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상품은 이건 진짜 괜찮을 것 같다. 딱 집어놨으면 그 상품을 이제 바로 소싱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품의 가격대도 한번 합리적인 비용이 있는지 한 번 더 저는 찾아보면서 그렇게 소싱을 진행했었어요. 요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 중에서 하나만 생각하면 될 게 아니라 저는 교집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잘 팔릴 제품인지, 그리고 시기에 적절한 건지, 합리적인 비용인지 요 세 가지를 동시에 생각을 해주셔야 좋은 제품을 소싱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미 판매자가 많은 상품인가 요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데 아래쪽 부분 놓쳐서도 집중해서도 안 된다라고 적어놨어요. 요게 무슨 말이지? 어, 똑같은 말에 이중 어미가 들어있죠. 맞아요. 근데 이걸 보고 어떤 분들은 이미 판매자가 많기 때문에 내 걸 넣어봤자 그 시장이 좀 포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이미 판매자가 많다는 것은 이제 잘 팔리고 있는 제품이란 뜻이니까 이제 찾는 사람이 그만큼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세요. 두 가지 다 사실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미 판매자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미 잘 팔리는 제품이기 때문에 요 찾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MD분들이 또 괜찮은 상품이면 승인이 좀 잘 내주는 편이에요. 근데 또 이미 시장이 커가지고 선점하는 게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이미 판매자가 많은 상품이라도 소싱은 하되 그 비중 자체를 이거에만 비중을 크게 두고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0% 정도는 이미 판매자가 많은 상품들 중에서 소싱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는 어떻게 보면은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요거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었고요. 요거를 같이 고려했을 때 이제 좋은 상품들이 소싱이 가능하시고 제가 아까 처음에 승인율이 5%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제 자랑을 하자면 저는 승인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정확한 퍼센트는 뭐 질문을 나중에 주시면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싱을 할 때 어떤 걸로 소싱을 하냐 이런 것도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로켓 배송 상품 소싱할 때 도매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제조사 컨택 이런 방법으로 이제 소싱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이 사실 그렇게 크게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보통 사입으로 이제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매 사이트를 이용했는데 저는 한국 도매 사이트 또 외국 도매 사이트 모두 이용하고 있고요. 제조사 컨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괜찮은 제품들을 뭐 약간 비용적으로 조정을 좀 요청을 드리거나 아니면은 뭐 약간의 변경, 디자인적인 변경을 요청드려서 좀 괜찮은 제품일 때 이렇게 컨택을 해서 진행해도 좀 소싱을 했을 때 이게 승인이 좀 잘 나는 편이긴 하더라고요. 점차 좀 커지면은 저는 아예 제조사 측에 제 브랜드화를 좀 시켜볼까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 일을 좀 벌리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어쨌든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 네, 쿠팡 로켓 배송 실제 매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3월 2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제 매출이 3주 만에 첫 매출을 내게 되었어요. 이때는 승인한 제품이 이제 많지가 않았었고 거의 한 2주 반 정도쯤? 이때 됐을 때 제가 첫 상품이 승인이 났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3월 18일 날 제가 첫 매출이 난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요 매출 자체가 이제 수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때는 수입 그 비용 자체가 높지는 않았어요. 근데 일단 첫 매출 난 거에 되게 만족스러웠었고 기분 좋은 출발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었죠. 이때 상황 보시면 18일 날 그리고 22일 날 이렇게 들어왔는데 사실 3월에는 이때 시작하기도 했고
매출이 이게 다였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넘어가서 지금 6월이 됐죠. 4개월 차가 되었고 6월 달에 보시면은 현재 매출이 6월 달에 지난주인데 이제 3일 날에 이만큼 들어왔어요. 아까랑 확연히 수량부터 되게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거의 평균적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번 들어올 때 뭐 이게 납품센터마다 뭐 10개 발주서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8개 발주서 이런 식으로 평균적으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수량이나 금액 같은 경우는 이 정도씩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 보여드릴 게 다는 아니고 보시면은 이제 뭐 10,000원짜리부터 35,000원 요 정도부터 이제 뭐 200까지도 이렇게 들어오고도 있습니다. 요 정도로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마 6월 달 건 아니고 이게 4월 달 때 매출이에요. 그 다음에 또 매출이 나와 있어요. 점점 더 조금씩 올라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뭐 거의 평균적으로 100만 원, 50만 원에서도 100만 원 정도 선으로 좀 많이 발주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6월 달, 5월, 6월 이렇게 되면서 좀 점점 수량이 많이 늘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600개가 들어올 때도 있었고 이제 600개가 한 번에 들어오고 또 300개가 이렇게 들어오기도 했고 또 4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500만 원도 있었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매출이 나고 있습니다. 요것만 봐서는 사실 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제 실제 내역들입니다. 보시면 이제 뭐 400, 500, 뭐 유로 들어와 있는데 저는 선정산 시스템을 이용 중이고요. 아까 보여준 그 매출과 이게 정확히 일치하진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제 보통 제가 예를 들어서 200개 상품을 이제 납품을 하게 되면 택배 상자가 저는 보통 택배로 이제 그 납품을 하게 되는데 택배 상자가 대략 한 4개 정도가 들어가요. 근데 쿠팡 물류센터에서는 이제 그날 들어오는 택배 물량이 저희뿐만 아니라 진짜 수많은 그 업체들에서 이제 물량이 한꺼번에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한 번에 4개를 이제 입고를 넣었다고 해도 물류센터에서는 처음에 3개 상자만 먼저 확인을 하고 또 며칠 있다가 또 1개 상자를 이제 확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입고는 확인이 되는 대로 이제 금액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보여드렸던 금액과 좀 완전 일치해서 들어오진 않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선정산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쿠팡이 정산되기까지 한 50일 정도 걸리는데 선정산 시스템을 이용을 하면 입고 내역이 확인되는 대로 바로바로 그 다음날 이렇게 이제 입금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90% 이제 먼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90% 들어오는 금액이 한 이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들어온 따끈따끈한 입금된 금액입니다. 100만 원 아니죠. 자세히 보면 1,170만 원이고요. 이게 오늘 6월 13일 날 입금된 내역입니다. 이게 한 번에 많은 금액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집에서 원래 좀 부업 겸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 지금도 병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집에서 물건들을 좀 받고 그리고 물건을 내보낼 때도 집에서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택배 상자들을 이제 제가 직접 했던 것들을 좀 촬영을 해봤는데 상자가 좀 많이 나갈 때는 뭐 20상자 넘게 나갈 때도 있었고 적게 나갈 때는 대여섯 상자 이런 식으로 나가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쿠팡 측에서 택배 물류를 이제 받을 때 한 번에 나갈 때 한 곳의 물류센터에 한 날에 들어갈 때 그게 9개가 넘으면 이게 회송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못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9상자로 맞춰서 한 물류센터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요 수량이 무조건 많다고 해서 그게 더 좋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기억해 주시고 그동안은 제가 이제 택배만 이용을 하다가 지금 요거예요. 바로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 이게 한 곳으로 입고돼야 되는데 한번 쭉 내려다보면 이상한 게 하나 보이실 거예요. 확대해서 볼게요. 1,100개가 들어온 적 있어요. 요게 이제 아까 그 들어온 입금된 금액인데 이제
1,200만 원 매치가 한 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를 꾸겨 넣으려 해도 9상자 내에 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날 밀크런을 처음 이용해 보게 됐어요. 이 밀크런이 뭐냐면 택배를 이용할 때 이 택배는 뭐냐면 제가 저랑 계약한 그 택배사를 이용해서 이제 쿠팡 측에 택배를 보내서 이렇게 입고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밀크런 같은 경우에는 이 쿠팡 자체 배송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밀크런 같은 경우에는 뭐 팔레트 타입, 또 트럭 타입, 또 뭐 상자 타입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사실 여기까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당장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거는 제가 실제로 요 밀크런 처음 이용할 때 그 현장 사진이고요. 이렇게 제가 좀 발주량이 점차 많아지다 보니까 더 이상 집에서만 하기 조금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작지만 제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계약하게 됐고요. 제 사무실입니다.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요 테이블만 요 두 테이블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전부 다 제가 이제 입고하는 상품들인데 어 이게 되게 막 넓은 편은 아니고 한 10평 내외 정도 돼요. 근데 이제 가구가 요거밖에 없다 보니까 10평 내외가 돼도 이제 물량을 꽤 많이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에 뭐 아까 봤던 1200개처럼 한 번에 요 포장할 게 좀 많다 싶을 때는 저는 이제 알바로 좀 지인들을 많이 좀 불러서 알바 쓰고 밥 먹이고 막 이렇게 좀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면 사실 좀 알바를 진짜 쓰든지 직원을 채용을 하든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현재까지 승인된 제품 수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요 현재까지 승인된 제품 수라고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즉 제가 현재 실제 쿠팡 사이트에서 제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그 제품 수를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검수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승인이 났다는 뜻이거든요. 요거를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지금까지 저는 305개의 제품을 이제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05개가 한 5개씩, 10개씩만 들어가도 3,050개가 입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승인된 제품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그만큼 매출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요 검수 같은 경우에는 검수 완료라는 거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검수 승인이 완전 날 때까지는 사실 3단계를 거치게 돼요. 근데 보통은 이제 쿠팡 MD분들이 요 상품 좀 괜찮겠다 싶은 상품들을 이제 제가 제안서를 올리면 그거를 처음에 1단계 승인을 내주시게 돼요. 근데 1단계 승인을 이제 내주시면 보통은 대부분이 2단계는 그냥 이 상품이 네가 올린 게 진짜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연락을 오시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보통 1차에서 검수 승인이 나면은 웬만해서 거의 그냥 3단계까지 승인이 다 나는 거라고 보셔도 무방하세요. 3단계 같은 경우에는 뭐 바코드 생성하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근데 요 1단계에서 승인이 나면 거의 판매가 가능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이제 뭐 전기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주방용품 또 수도 제품 이런 것들은 이제 수입 제품으로 들어올 때 뭐 캐시 인증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모르고 이제 제안서를 다 이제 제출을 했었고 요거 이제 인증이 필요한 것 같은 경우에는 승인 받는데도 사실 좀 오래 걸리고 그리고 또 비용도 많이 나가게 돼요. 처음에 못 모르고 막 제안서 등록했다가 뭐 나중에 좀 제품 정보 확인할 때 뭐 그럴 때 체크 못해서 거절된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제외하고는 1단계 승인이 나면 웬만해서 전부 다 이제 승인이 3단계까지 전체 승인이 완료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지금 1단계 승인이 완료된 제품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요게 1단계 승인이 난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거든요. 숫자가 잘 안 보이실 텐데 확대해 볼게요. 네, 지금 726개가 승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판매하고 있는 아까 보여드렸던 매출이 지금 305개에서 지금 다 난 매출이에요. 근데 이 수량 자체도 지금 2배 이상 정도 되는데 앞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매출보다 훨씬 상당량의 어마어마한 매출을 좀 기대하고 있죠, 사실. 네, 요게 로켓 배송의 좀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정리해서 이제 통합으로 좀 추린 부분인데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의 합계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것도 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요게 이제 4월달 전체 총 매출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4월달에 총합은 제가 1,700 정도 이렇게 매출이 났고요. 그리고 이제 5월달은 한 1,900 정도 났어요. 200 정도 올랐죠. 이제 점차 가면서 조금 더 늘어가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6월달 차례죠. 6월은 사실 지금 13일이고 중순도 채 되지 않았죠. 네, 매출이 궁금하시죠? 확대를 시켜볼게요. 네, 지금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매출이 2,700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또 사실 이제 또 납품할 물량들도 많이 있고 지금 이미 통장에 입금됐다는 소리예요. 지금 2,723일만큼 입금이 되어 있는 상태고 앞으로 이번 달이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지만 4개월 차입니다. 제가 이렇게 매출을 낼 수 있었던 이제 방법들 중에 하나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쿠팡 광고를 좀 이용을 했었어요. 이제 쿠팡 광고를 통해서 수익 창출을 조금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쿠팡 광고를 이제 들어가 보시면 요거는 로켓 배송 광고예요. 요런 화면이 뜨게 돼요. 요거를 조금만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각 상품들을 광고할래요. 그리고 브랜드를 모아서 광고할래요. 이렇게 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뭐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 아디다스 뭐 이런 걸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브랜드가 없었기 때문에 상품들을 광고할래요를 이용을 했고요. 보시면은 요거부터 이제 먼저 보여드리면 브랜드를 모아서 광고할래요에서도 이런 식으로 떠요. 근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브랜드를 광고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사실 정확히 모르겠어요. 요거는 이제 브랜드화를 시키면 나중에 한번 다시 이용을 해볼 예정이고요. 저는 요거를 이용을 했어요. 각 상품들을 광고할래요에서 보면 이제 뭐라 써있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수익률을 고려한 매출 성장과 상세한 키워드 및 입찰과 관리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사실 수익률을 고려한 매출 성장은 자동화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쿠팡이 알아서 이제 광고도 세팅을 해주고 광고비도 뭐 알아서 나가고 뭐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한다는 거죠. 이제 상세한 키워드 및 입찰과 관리 요게 이제 수동으로 직접 하는 건데 이거를 근데 사실 왜 이렇게 막 거창하게 이렇게 적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동화냐, 수동으로 할 거냐 이렇게만 적어놓으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약간 수익률을 고려한 매출 성장 이렇게 해놓으면 뭔가 좀 막대한 매출이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속으시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용을 하게 되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제가 벌었던 매출이 다 나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굉장히 좀 비추고 저는 수동으로 돌리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밑에 거 여기 수동 성과형 광고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밑에 요걸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저는 이제 아직까지 광고를 시행착오로 이제 돌리고 있고 또 이걸로 매출이 조금 나기는 했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제가 조금씩 테스트를 해보면서 진행을 해보고 있어요. 이게 이제 대략 11간 정도 광고를 수동으로 돌렸을 텐데 지금 보시면 광고비를 한 17만 원 정도 쓰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전환 매출 한 100만 원, 110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수익률 자체를 여기 보시면 644% 정도 광고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요거를 사실 기대를 하고 한 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광고를 진행했던 이유가 뭐냐면 요거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게 좀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 광고를 이제 그렇게 돌렸던 이유가 뭐냐면 광고를 돌리게 되면 사실 노출수가 되게 높아지죠. 노출수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되게 많이 클릭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클릭을 하고 제가 파는 그 상품 페이지에 좀 사람들이 많이 머물면서 구경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뭐 당연히 이제
요것처럼 전환 매출도 올라가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 제품을 좀 보는구나 하고 트래픽이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노출 자체가 그냥 광고를 안 돌렸을 때보다 상위 노출될 확률이 훨씬 더 높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 전체 매출을 보시면 700 정도가 나갔어요. 요 비용을 들여서. 그래서 이제 매출량이 제가 좀 상당히 높게 나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까지 제가 이제 로켓 배송의 전반적인 저만의 노하우들을 좀 말씀해 드렸고, 그리고 이제 쿠팡 로켓 배송을 하면서 제가 진짜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저만의 팁이 있다면 그 두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진짜 이거는 필수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릴 게 쿠팡 정산 시스템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쿠팡 정산 시스템, 선정산 시스템을 안 하게 되면은 요게 2달 뒤에 이게 들어오다 보니까 저는 자본금이 많지가 않은데 돈이 묶이니까 이게 좀 타격이 좀 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선정상을 하게 되면 이제 입고 다음날 바로 입금 완료가 돼요. 90% 이제 정도 들어오고 남은 10%는 원래 그 쿠팡 그 정산이 되는 50일 뒤에 그때 이제 금액이 들어오게 돼요. 사실 약간 뭐 수중에 몇 억 있다 나는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상관없으세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아니었고 진짜 단순한 저는 되게 평범한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몇 억 있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선정산을 처음에 제가 또 그 고민을 했던 건 수수료가 좀 아깝다는 생각도 처음에 저는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아까워서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근데 저는 진짜 적극 권장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수수료가 아까워서 안 하다 보면은 이제 발주서는 그 입고를 시켜야 되는 그 기한이 있어요. 근데 돈이 묶여서 그 발주서 기한을 넘겨버리면 돈 벌 기회 자체를 넘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온라인 판매를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안 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온라인 판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N사에서나 아니면 쿠팡 판매를 하셨을 때요그 판매를 하고 나서 수수료가 들어가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요 선정산 시스템에 나가는 수수료를 그냥 그런 판매했을 때 수수료 나가는 거라 생각하자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아깝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고요. 그리고 사실 수수료 자체가 또 어차피 뭐 1점 몇 프로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선정산 시스템은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하라고 권장해 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 팁은 이제 어쩌면 좀 당연한 건데 요거를 좀 놓치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될까 싶었던 그 당연한 요것 때문에 제가 이득을 본 것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말씀해 드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죠. 사실 말 한마디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왜냐면 이게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저는 쿠팡을 이제 로켓 배송을 할 때 쿠팡과 나는 갑을 관계 이런 게 아니라 협력해서 함께 돈을 벌기 위한 함께 일을 하는 동업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입고 예정일이 이제 좀, 변경이 필요해서 제가 이제 입고 예정일을 좀 변경 요청을 몇 번을 드린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멘트를 안 달고 이렇게 있고 예정에 좀 변경을 요청드린다. 재고가 부족해서 라고 올렸더니 딴 거 보실 필요 없고 보시면 불가능. 거절당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그럼 멘트 아무 멘트 없이 이렇게 남겨서 그냥 거절당했나 보다. 다시 한 번 더 이제 멘트를 남겨봤어요.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이 이렇게 답변을 달아주신 건데 조금 더 길어졌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재고 부족으로 입고 예정일 변경 요청드린다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다른 건 보실 필요 없고 어쨌든 불가능하다. 불가능했어요. 네, 이때 또 거절당했어요. 좀 상처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요 발주서를 몇 개를 좀 날리게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수량이 많이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이건 진짜 꼭 잡아야 된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진짜 정중히 엄청
정중히 이제 부탁을 드렸고 제가 보낸 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웬만하면은 이렇게 입고 예정일을 맞춰서 이제 드려야 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요청 주신 입고 예정일을 맞춰 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입고 예정일을 변경 요청을 좀 정중히 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좀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요렇게 하니까 담당자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전화가 오셔서 왜 지금 이거를 미루려고 하는지 이런 걸 물어보시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상세하게 진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입고 예정일 변경을 승낙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이때도 통화를 할 때도 저는 이제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이제 바쁘실 텐데 좀 연락 주셔서 되게 감사드리다고 또 끊기 전에도 이제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란다 하면서 이런 말들을 저는 이후로 계속 습관처럼 말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 또 요 쿠팡 측에서도 요런 이제 제가 좀 이득을 본 게 있었지만 또 여기 보면 요거는 저희 택배 사장님과 이제 문자한 내용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날 보낼 거 있으니까 와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사진을 항상 꼭 같이 보내드려요. 이때 요게 지금 몇 상자 보낼 거 있으니까 이렇게 냅뒀고 이제 픽업 부탁드린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은 이제 사장님이 이게 직접 답장이 오신 건데 되게 좋은 말씀들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저도 되게 뭐 이렇게 좋은 말이 오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제가 이걸 통해서 사실 어떤 이점이 있었냐면 보통 택배사들은 사실 토요일에 배송 픽업을 오시는 분들이 있기도 있어요. 있지만 거의 잘 없더라고요. 네, 저희 택배사에서는 저희 택배사도 직원분은 이제 토요일날 쉬세요. 근데 저희는 사장님이 토요일날 직접 픽업을 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좀 친하게 연락을 자주 하고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을 드렸고 직접 토요일도 뭐 늦은 오후 시간에도 픽업을 와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저는 같은 날이라도 예의 바르게 요게 진짜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안 되는 것도 사실 가능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런 사소한 존중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요거 하나부터 한번 바꿔보시면 매출이 좀 달라지실 거다. 나한테 이득되는 게 많을 거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한 30분 정도를 잡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노하우는 여기까지였습니다.